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진행자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질병과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을 위한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폐경뒤 찾아오는 여성의 갱년기, 노화에 의한 남성 갱년기,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하며 짜증이 늘어나는 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이상 징후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갱년기 증상 때문에 하루하루를 괴롭게 지낼 수만은 없겠죠. 갱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예방하는 방법, 한의학에서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주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증후군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박소연 원장님, 정진호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갱년기라고 하면 보통은 폐경 이후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성분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슬프다든지 좀 예민해졌다든지 이렇게 하는 증세가 나타날 때 혹시 내가 갱년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곤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안 박사님은 최근에 또 괜찮으신가요? 이런 증세 없으신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 남성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노화의 증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를 좀 나누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형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만큼 여성형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박소연 원장님, 이 여성형 갱년기의 증세는 또 어떻고 어떤 식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폐경과 연관을 지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매월 하는 생리가 1년 정도 아예 중단이 되는 경우를 폐경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던 난소가 정상 기능을 잃어버려서 성성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가 성숙이 되죠. 난포가 성숙이 되면 그게 이제 배란의 형태로 이렇게 난자를 배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궁벽이 자라나면서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전이 무너지면서 난포가 성숙이 안 되고 더 이상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딱 폐경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점점 난소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 그 폐경이 되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폐경을 기준으로 한참 몇 년이 지난 다음까지 그 시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폐경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눠서 이 여성의 몸이 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성 호르몬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 시기가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성 호르몬이 없는 시기를 맞이하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를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갱년기가 그 갱자라는 게 한자로 다시 갱, 고칠 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호르몬이 안 나오던 소아에서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듯이 똑같이 성호르몬이 없어지는 노년기를 맞이하는 그 시기를 갱년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갱년기라고 하는 증세가 나타나는 평균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또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세 전후로 폐경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딱 내가 50살이라 그래서 폐경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갱년기가 중요한 거는 사실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증상의 그 정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어떤 양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갱년기 증후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갱년기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단지 뭐 갱년기가 되면 열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뭐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거 갱년기 증후군을 잘못 넘기다 보면은 우울증이라든지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 아니면 뭐 뇌혈관 질환 혹은 치매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갱년기 시절에 굉장히 그 노년을 준비하는 준비를 아주 잘 하신다면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의 호르몬 변화 수치를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로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네네. 준비를 해보면 그래프를 먼저 보실게요. 일단 사춘기 때 여성 호르몬이 없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저 그래프처럼 점점 소화기 때도 조금씩 분비가 되다가 사춘기가 되면 급속히 올라가죠. 그리고 뭐 다시 뭐 임신과 출산이 해야 되는 30, 40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다가 점점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면서 평균 한 50세 정도에는 수치가 푹 떨어지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반면에 여성 호르몬이 이 에스트로겐은 줄어들지만 반면에 남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은 계속 뭔가 배란이 안 되면 남포 자극 호르몬은 계속 배란을 시키기 위해서 자극 호르몬을 주거든요. 그 호르몬은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네, 그렇다면은 정진호 원장님, 남성 갱년기의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남성 갱년기의 특징은 여성들은 폐경이라는 뭔가 분기점이 있어가지고 딱 구분이 되지만 남자분들의 그 호르몬 분비는 서서히 감소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갱년기의 특징은 우선 임상적으로 본인이 느낄 때는요, 예전에 비해서 성적 욕구가 떨어진다. 그리고 예전보다 수면 중에 발기 능력이 좀 약해진다. 또는 부부관계에서 힘이 좀 떨어진다. 라는 걸 먼저 느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예전보다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거나 또는 길을 찾거나 할 때 있어가지고도 예전보다 길을 잘 까먹는다든가 뭐 지적 능력이라든가 공간 지각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당연히 피로감이라든가 뭐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우울증, 분노 이런 걸 잘 느끼시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호르몬이 떨어져가지고 발생하는 우울증은요, 하루 중에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우울증은 하루 종일 또는 며칠에 걸쳐가지고 계속 기운이 다운돼 있거나 아니면 조증인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가지고 계속 기분이 업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호르몬 균형이 떨어져가지고 발생하는 우울증은 하루 중에도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넘어갈 것들을 못 참고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특징이 그리고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몸의 매스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털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특징인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내장지방 증가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서서히 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그 환자분들이 다 느끼시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70세에도 원활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남성 호르몬과 이 남성 갱년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남성 호르몬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그 고환 그리고 부신에서 생성이 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남성 갱년기의 특징들이 모두 다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떨어진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50세 이후에 1년에 1% 정도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개인차가 크고요.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7% 정도가 나타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남성들에 있어가지고 이런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르몬의 분비뿐만 아니고 다른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성장 호르몬 자체는 사춘기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성장 호르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송과체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 잠이 잘 안 온다 얘기를 하시죠. 잠이 줄었다 얘기하시죠. 그 불면증에 영향을 주는 바로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것도 남성 갱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렙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체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비만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만일에 남성 갱년기 치료가 잘 돼가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다시 왕성하게 된다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노년 비만이 감소하는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면 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성형 갱년기도 특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성형은 또 시기를 나눠가지고 초기, 중기, 말기로도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여성 갱년기는 조금 더 복잡하죠. 남성 갱년기보다 훨씬. 이거를 초기, 중기, 이게 만성기 정도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는 폐경이 되기 이전부터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주로 한 모든 여성의 한 50% 정도 이 증상을 좀 호소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을 보면 일단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분비는 줄어들고 성선작용 호르몬은 높아지는 이런 관계가 되면서 생리불순이 오겠죠. 그래서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폐경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뭐 한 달씩 두 달씩 건너뛴다거나 양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리불순은 주기와 양에 따라서 밸런스가 깨지는 일단 첫 번째 증상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그 여성 호르몬은 이 난소에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도 좀 관련을 좀 밀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갱년기 증후군을 이제 앓는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아니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보통은 갱년기 여성들은 한 75% 정도는 체온 증가를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갑자기 땀이 난다거나 그런 증상을 보이고 그다음에 체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밤에도 야간에도 계속 약간 몸이 좀 뜨거워진 느낌 때문에 불면증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약간 근육이나 어떤 이런 자극 증상을 보이는데 특별히 뭐 외상을 입었다거나 뭐 퇴행성 변화가 없는데도 어깨가 많이 결린다거나 갑자기 뭐 몸이 무겁다거나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무릎이 아프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경근 증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여성 중에 한 20% 정도는 굉장히 신경과적인 뭐 증상을 보이는데 갑자기 내지 않던 짜증을 낸다거나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뭐 불면증이나 이런 걸 나타내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이게 엄마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아내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고 이거는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가족들의 이해와 관심이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중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관계가 조금 지속되다 보면 조금 전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런 무슨 신경 자극 증상이 없고 디스크가 아닌데도 손발이 이유 없이 저리기도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사실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질 위축이 돼요. 질 위축이 되면 만성 질염이라 그래서 굉장히 늘 질염 상태가 계속이 돼서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이게 좋아지질 않는 그런 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질 건조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욕도 많이 감퇴가 되는 그런 중기의 갱년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질뿐만이 아니라 이 방광이나 요로 쪽에도 굉장히 위축 증상이 나타나면서 만성 방광염, 만성 요도염 같은 요로 감염 증세가 꾸준히 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도 사실 항생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긴장성 방광이라 그래서 엄마들이 어디만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뭐 소변이 마렵고 뭐 화장실을 가기 전에 소변이 새버린다거나 이렇게 약간 배뇨 장애까지 일으키는 것도 이거가 비뇨기 질환이기보다는 약간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성 단계로 가면 이게 어쩌면 갱년기 증후군 약간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갱년기 때 잘
관리를 하면 이 증상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나 체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조금 분비를 하는 영향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면은 이 인체 기전에서 콜레스테롤과 체지방을 높이는 기전으로 이게 기전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성들이 체지방이 늘어나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고지혈증이 조금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파골세포라고 하는 골밀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려는 이런 활성화가 되게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가 만성화가 되면 골다공증, 고지혈증 주의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고지혈증이 오래돼서 이게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당연히 혈관 질환이 일어나서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있을 수 있어서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더 연결되면은 혈관성 치매라는 노인성 치매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갱년기 때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만성 질환이 이완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위에서 보면 이 갱년기 시기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박소연 원장님, 갱년기와 우울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걸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의 감기는 감기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약 먹으면 일시적으로 낫는 그런 감기도 있지만 본인의 몸에 이 기질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계속 감기를 달고 살게 되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성적으로 자기가 그 우울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정확히 우울증은 뇌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뇌 기능의 이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뇌 기능의 이상이 있냐면 일단 스트레스나 정서를 조절하는 일단 기관 중에 몸에는 편도체하고 해마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게 되면 편도체라는 기능은 막 활성화가 돼버리고 해마라는 기능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의 변화가 있을 때 자기의 이성으로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울증이라고 병명이 붙는 증상은 사실 뇌 기능이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되고 생리량이 작아지고 이렇게 성호르몬이 전혀 안 나오게 되면은 일단 뇌에서 뇌의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약간 그 수용체가 많이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이 훨씬 더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과 이 뇌 기능 이상이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울증 자체가 병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면 하루 중에 여러 번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든지 자꾸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일이든 매사에 재밌는 게 없고 흥미있는 일이 없고 재밌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굉장히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굉장히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굉장히 이게 주변 사람한테 나는 너무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중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적인 질환이 없는데도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혹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바뀌어서 너무 잠을 못 잔다거나 반대로 기면증이라서 계속 잠만 자게 되는 무력하게 잠만 자는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증상이 2주 이상, 한 달 이상 꾸준히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좀 우울감이 심해진다 그런 경우는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일단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진호 원장님, 남성분들도 갱년기 이 기간에 우울증을 경험을 많이들 하시나요?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렇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방금 좀 전에 박소영 원장님께서 스트레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정년퇴직을 하신 남자분들, 그다음에 성적 능력이 떨어진 남성분들인 것 같습니다. 태아 초음파 사진에 보면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도 혈액순환과 연관된 거지만 태아가 그 남자 아기겠죠. 발기가 된 사진이 약간 개그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나기 전부터 발기가 됐다는 능력을 몸에 갖고 있다가
점점 이게 감소한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정말 이걸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갱년기 우울증, 특히 남자분들이 원래 성격에 이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적 능력의 결여가 특히 더욱더 이렇게 유도하지 않나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 스페셜에서는 남성과 여성형의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갱년기를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울증 증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박소연 원장님과 정진호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갱년기 증상이 특정 질환처럼 쉽게 또 이게 진단이 가능하고 확진이 가능한 이런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모르게 또 너무 힘든 이런 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박소연 원장님, 스스로 그래도 이런 갱년기 증후군을 좀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 화면으로 조금 띄워주시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점수를 매겨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가장 많은 증상이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 그다음에 두 번째,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는 거리는 느낌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잠들기가 어렵거나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네 번째,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고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한 증상이 자주 있게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울적한 느낌이 자주 들고 우울하다. 여섯 번째, 계속 피로감을 느껴서 하루 종일 온몸이 나른하게 누워 있어도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아무런 관절염이나 이런 외부 외상이 없는데도 관절통, 근육통을 거의 매일 느끼게 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머리가 자주 아프고 늘 멍해 있다. 아홉 번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아무런 놀라는 일이 없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도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 열 번째, 질건조증이 나타나게 된다. 성욕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11번째, 이유 없이 어지럽다. 12번째, 외부의 온도하고 관계없이 식은땀이 난다. 이런 자가 진단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각각 항목에 따라서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데 그 점수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35점 이상 굉장히 중증으로 나오면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니까 이거는 빨리 전문가를 찾아보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갱년기 기간에 관리를 잘 하셔야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심각한 상태거나 아니면 24점 이상 여기서 한 절반 정도 해당되는 그런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중증, 중등도 정도 되기 때문에 중등도만 돼도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 갱년기를 잘 넘기셔야 이 노년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진호 원장님, 남성분들도 이 갱년기 어떤 그 자가 진단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성분들 갱년기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우선 10가지 항목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네 번째, 키가 줄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졌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슬프거나 불만감이 있는 우울한 증상, 우울한 생각들이 자꾸 든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발기의 강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여덟 번째, 최근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금방 잠이 온다. 그리고 열 번째, 최근에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10가지 항목을 보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하고 일곱 번째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성적인 능력과 연관된 건데 첫 번째나 일곱 번째 항목에서 체크가 하나라도 되면은 이건 남성 갱년기고요.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3개 정도 이상 체크가 된다면은 남성 갱년기로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은 임상 증상과 혈중 호르몬 측정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여성 갱년기에 있어서 이 여성 호르몬을 과거에 무분별하게 쓰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극히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성 갱년기에도 이 남성 호르몬을 쓰는 거에 있어서 어떤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제 비뇨기과 쪽에서는 남성 갱년기 치료를 이제 호르몬 투여 요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복용하는 것과 주사제 그리고 이제 패치제라든가 바르는 계열 형태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이른 나이에 이 호르몬 제제를 빨리 쓰게 되면은 고환과 부신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돼야 될 호르몬을 사람 몸은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내가 생성하지 않는데 몸 안에 농도가 충분히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점점 더 생성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 50대 분들 물론 이렇게 호르몬 그쪽을 투여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순간적으로 증상은 좋아지게 되지만 점점 그쪽에 자가 생성하는 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심혈관계 질환이 제일 크죠. 이건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남성은 여성들에 비해 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갑자기 정상 생성하는 거 외에 외부에서 투여가 되게 되면은 체액저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종이 발생합니다. 원래 남자분들은 부종 증상 없거든요. 임상에서 보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모든 질병에 있어가지고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자들은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순환 쪽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부종 증상을 그렇게 쉽게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무호흡 증후군이 좀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비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내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형 호르몬으로 서로 상호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 투여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도 같이 수치가 끌어올려져 가지고 갑자기 여성형 유방 또는 유방의 압통을 느낀다라고 남자분들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라든가 그렇게 복용하는 약으로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요. 어쨌든 몸 스스로 생성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나마 그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혈구 가다증이라는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과 전립선은 상호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에서도 보면은 너무 젊을 때 성기능이 과도하거나 남성 호르몬 분비가 과하게 되신 분들은 전립선이 같이 커지게 되면서 전립선 질환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똑같이 남성 호르몬 투여가 됐을 때 전립선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들은 남성 호르몬 투여를 병원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여성형 갱년기와 남성형 갱년기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에 따라서 또 올바른 치료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 극복과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투자 파트너 MBN 골드, 매일경제TV 증권 매니저 MBN 골드. MBN 골드 매니저는 정직합니다. MBN 골드 매니저는 정확합니다. MBN 골드 매니저의 자존심, 투자자문의 5대 원칙, 마이너스 5%의 손절매 준수와 균형적인 포트 운영, 안정된 익절매 밴드로 믿을 수 있는 투자를 지향합니다. 경제를 읽는 빠른 눈, 투자의 맥을 짚는 바른 눈, 매일경제TV MBN 골드 증권 매니저가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MBN 골드에 접속하세요. 네,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스페셜에서는 갱년기 증세와 그리고 극복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도움 말씀을 주시고 계신 박소연 원장님과 그리고 정진호 원장님은 여성형 갱년기와 남성형 갱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께서 상담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상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예.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 제가요. 네. 나이가 55년생인데 네. 잠을 자고 할 때도 땀이 확 나거든요. 네. 이렇게 땀 날 때 이렇게 이불을 그냥 안 덮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 처음에는 너무 심했거든요. 네네네. 예, 얼굴이 벌겋게 열이 나고 또 땀이 줄줄줄 흐르고
막 아무 그것도 없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저희 박소연 원장님 바로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55년생이시면 지금 60대 초반이시네요, 나이가. 예. 네, 결혼하시고 출산하신 적 있으시죠? 아, 예. 네네. 혹시 이런 증상을 앓게 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54살부터 그랬거든요. 아, 54살 때. 그럼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생리는 언제 그만두셨죠? 생리는 53. 50세. 아, 그러면 네. 53세 때 폐경이 되셨는데 54세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셔서 지금까지도 네. 거의 10년 가까이 고생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치료는 안 해보셨어요? 아, 내과에 가니까는 갱년기라고. 네, 그러면 약을 호르몬 약을 예. 드셨네요. 예, 예. 몇 년이나 드셨어요? 호르몬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니까 네. 그 의사님 말이 이거를 계속 쓰게 되면은 유방암 네, 네, 걸릴 수가 맞습니다. 있다고 네, 예. 네, 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약을 그만두고 먹는 걸로 계속 먹었거든요. 아, 호르몬제를 드시다가 지금은 안 드시고 계시죠? 예, 지금은 네네. 안 먹어요. 네, 제가 어머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네.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를 몸이 적응을 하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호르몬제를 드셨기 때문에 폐경은 53살에 되셨지만 사실 이 갱년기라는 몸이 적응하는 이 시기를 제대로 본인이 적응을 하는 시기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호르몬제를 끊은 그 다음부터 내 몸이 스스로 적응을 해 나가는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게까지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방 선생님이 내과 선생님이 유방암을 걱정할 정도라면 그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의 가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그 유방암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다행히 지금은 안 드신다고 하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 몸이 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시기로 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방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방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몸이 그 노화가 되면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신장의 기능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단 지금 어머니 증상은 굉장히 화병하고 유사한 증상이시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면 일단 화병과 유사한 치료를 하셔서 청열, 사화라 그래서 열을 끄는 치료를 일단 하셔야 돼요. 당연히 몸에 열이 나니까 그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이 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뭐 땀을 막거나 그러지 마시고 화를 끄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장 뿌리가 되는 신장의 기운을 보충을 하고 일단 화열이 솟아있는 그 화열은 조금 가라앉히는 한방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면 이 몸이 일단 그 호르몬에 좀 적응하게 되는 좀 그런 시기를 좀 앞당길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호르몬제로 먹기는 한 2년 먹다가 안 먹고 한약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네. 예, 한약을 그러니까는 1년 4개월인가 5개월인가 먹었어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한약을 한 번 제가 드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양은 한약은 한 번 먹어서 좋아지는 약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한 달분이 필요한 사람은 한 달분 먹어도 되지만 이게 6개월이 필요한 사람은 6개월을 드셔야 되고 특히 여성 호르몬제를 쓰신 분들은 훨씬 그 기간을 조금 더 오래 잡아야 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예, 예. 일단 뭐 한 번에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정도 좀 치료 기간을 잡으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뭐 한약을 권하신다거나 혹은 또 면역약침이라고 하는 또 좋은 다른 치료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치료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님, 여보세요. 예. 예, 저희가 예, 생방송 안녕하세요. 중이라서 상담을 오래 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방송 마치고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박소연 원장님,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방 치료는 어떻게 되고 네네. 한의학적인 또 갱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할 것 네네네. 같아요. 일단 한방에서 신장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엄마의 몸에서 갖고 나온 어떤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힘인데 신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 분들은 그냥 뭐 소변을 만들어내는 뭐 혈압을 조절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한방에서 신장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힘, 모든 생식 기능을 포함한 근원적인 힘을 포함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한약에서는 신장에서 갖고 나온 선천지정을 다 고갈이 되었을 때 폐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한의학에서 갱년기 증후군을 치료할 때는 일단 양방에서 호르몬제를 직접 투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신장 기능을 보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몸이 적응을 해나가도록 천천히 완만하게 이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몸이 완만하게 좀 적응해 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뭐 한약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또는 조금 전에도 시청자분하고 얘기를 했듯이 일단 뿌리에서 잡아주는 일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이 위로 많이 치솟는 화병과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그런 열의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신장을 보함과 동시에 청열 사화요법이라 그래서 좀 열을 끄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신경정신과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안심치제라 그래서 심장을 많이 좀 안정시키는 그런 한약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지방은 감소하게 되고 체지방은 증가하게 되고 근육이나 인들은 굉장히 약해지게 돼서 관절염 증상이 또 심하게 좀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강근골약이라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약을 또 추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굉장히 몸에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비만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재반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신장을 보충하는 그런 약 외에도 습담을 제거하는 순환을 개선시켜서 습담을 제거하는 그런 한약을 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에는 뭐가 좋다, 뭐 성류가 좋다, 무슨 하수가 좋다 이렇게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쓰는 건강보조식품은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무분별한 호르몬제 못지않게 건강기능식품도 좀 무분별하게 쓰시는 거 좀 지양하시고 한의사하고 직접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가장 맞는 갱년기 치료약이 어떤가를 찾으셔서 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침이나 어떤 부항이나 이런 요법은 전체적으로 기혈이나 어떤 경락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단 순환을 도모하다 보면 몸 안에 노폐물, 체지방 이런 게 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갱년기 증상을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릴 치료법은 아까 시청자분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면역약침 중에서 수승화강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인체에서 몸은 내버려 두면 가장 근원적인 신장의 힘이 있고 머리 쪽은 맑은 기가 있어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신장의 기운이 점점 허해지다 보면 허열이 자꾸 뜨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맑은 기고 근원의 힘이 있어야 되는 이 기는 올려줘야 되고 화기는 내려줘야 돼서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약침이 면역 약침 중에 수승화강 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쓰다 보면은 약 못지않게 굉장히 수승화강 약침이 굉장히 효과가 드라마틱하고 빨리빨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갱년기 증후군으로 좀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면역약침을 쓰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면 꼭 이 면역약침을 쓰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성기능 저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성기능 저하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들을 하시는지 우리 정진호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50대 이상 남성분들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방금 말씀 주신 성기능 쪽 문제.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요. 전립선 쪽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호르몬 쪽 문제가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남성 중에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증상을 앓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에는 50대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50%,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분이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립선 질환은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해 가지고 보통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호르몬적 문제라기보다는 전립선 자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조루 부분이 성생활에 있어가지고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0%, 그리고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10%의 경우에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발기부전이라는 거죠. 우선 조루라는 증상은요, 만족할 정도의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젊은 분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약간의 성적 자극만으로도 금방 사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대표적인 증상이죠. 근데 조루증의 원인이라는 거는요,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과로, 스트레스가 대표적으로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정과 관련된 뇌신경 물질에, 그러니까 뇌 자체에 신경 물질 전달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경 자체에 감각신경이 과민한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비뇨기과에서 이런저런 처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 동반되면서 조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립선 자체도 조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3개월 정도 동안 성적 발기가 안 돼가지고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성적 관계를 못했을 경우에 보통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성생활 중에 75%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삽입이 안 될 때 발기부전성 성교불능이다 판단을 할 정도입니다. 발기부전은요, 실제로 그 성기 자체의 기능이 떨어진 기질적인 발기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심인성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기질성 발기부전은 모든 상대에게 발기가 안 됩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남자분들의 경우 자유행위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충동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졌을 때 또 이쪽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인성 발기부전은 발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은요, 수면 중에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발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자연스럽게 발기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심인성 발기부전이신 분들은요, 잠자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발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유행위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위기에 따라서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문제인지 실제적으로 호르몬이라든가 성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구분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다 접근하는 방법이 신양의 기운이 문제인 건지 또는 심화의 기운이 문제인 건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네, 저는 또 여성으로서 궁금한 사항들이 또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유독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들면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유독 여성분들이 살이 또 많이 찌고 또 살을 빼기가 힘든 걸까요? 네,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시는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하고 왜 똑같이 먹고 운동은 더 하는데도 오히려 배는 더 나오고 다리는 말라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노화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되게 되면 지방 축적이 더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체지방 콜레스테롤은 이 에스트로겐 합성을 좀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데,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면 내 몸이 에스트로겐이 필요한데 이러면서 계속 체지방을 늘려주는 쪽으로 기전이 좀 발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들고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은 콜레스테롤, 체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갱년기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이 많이 오시게 되잖아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약간 이 식욕 조절 중추 자체가 조금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여성들이 우울하면 단 게 당긴다거나 약간 폭식하는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폭식이나 어떤 단 거를 먹음으로써 이런 이 보상 기전이, 이 우울증에 대한 보상 기전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들면 폐경이 되면 갱년이 되면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 그 지방이 복부 쪽으로 또는 상체 쪽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 상복부라든지 뭐 겨드랑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렇게 상복 쪽으로 지방이 늘어나고, 오히려 다리 쪽에는 근육이 점점 말라가기 때문에
보통의 어르신들 보면 다리는 굉장히 마르고 복부는 많이 이렇게 좀 나온 그런 증상을 거의 다 보이시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 갱년기 때 여러 가지 증상들로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정진호 원장님, 그러면 이 남성분들 성기능 저하에 뭐 효과적인 뭐 한약제라든지 아니면 약침 치료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남성분들 성기능 장애와 연관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정자, 그러니까 정액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자환이라 해서 5가지 씨앗으로 만들어진 약재를 쓰고 있습니다. 토사자, 복분자, 구기자, 오미자, 사상자 다 자자로 끝나는데 이 자가 한자로는 씨앗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약재로 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남자분들의 성기능 약화에 많이 쓰고 있고요. 고본 건양단이라는 약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양기가 떨어졌을 때 이러한 성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보양을 시키는 약재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 녹용, 자하거 또는 파극이나 음양각, 육종용 등등의 다양한 약재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한의사들만이 쓸 수 있는 보양제로는 부자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부자는 옛날에 사약으로 쓰던 약재예요. 부자, 초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함부로 쓰게 되면은 몸에 극독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간 독성을 유발하거나 몸에 많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진맥을 해가지고 써야 합니다. 물론 이런 약재들 외에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서 보통 찾아볼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장어 얘기 많이 하시죠. 장어라든가 또는 굴 이런 것들은 정자 생성의 필수 요소인 아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나 새우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늘 같은 것들, 항산화 물질들, 비타민 E가 들어간 모든 것들이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일반 침이라든가 약침요법, 그다음에 체질에 맞는 상담과 처방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성형 갱년기에서는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그리고 체중 감소를 위해서 한의학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젊은 친구들의 다이어트 방법하고 이 갱년기 증후군을 앓는 중노년층은 조금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사실 일단 다이어트 생각하면 굶잖아요. 그런데 이 갱년기 증후군을 앓는 비만은 절대 굶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골다공증 우려가 많다 그랬잖아요. 골다공증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뼈가 더 약해지다 보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중년의 노년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뭐 허리둘레, 사실 복부 비만이 굉장히 성인병에 굉장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부 둘레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갑자기 체중이 늘어서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재반 증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식사를 하실 때 일단 복부 비만은 탄수화물이 안 좋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대신에 근육이나 인대 질환은 뭐 당연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양질의 단백질은 꼭 드셔야 돼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뭐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나는 고기를 안 먹어. 오히려 노년에는 이 고기를 단백질을 너무 안 먹어도 노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탈모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고단백질 식이는 하시되 탄수화물과 지방식은 조금 적게 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운동이 중요하죠.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해서 칼로리 소모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이나 인대를 좀 강화하는 운동을 근력 운동 꼭 스트레칭 같은 거 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고 조금 심각하게 좀 된다 그러면 한약을 조금 쓰시는 게 좋은데 한약은 단순히 뭐 젊은 사람처럼 식욕을 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신장의 기운을 보충을 하면서 인체가 잘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빨리빨리 돌리는 어떤 순환을 개선하는 쪽으로 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한테 저는 보약을 쓰면서 살을 뺍니다. 보약을 쓰면서 뼈와 인대는 강하게 하면서 일단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몸의 노폐물을 뺍니다. 그런 한약을 쓰셔야 되고 당연히
침이나 부항 같은 일단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적인 요법, 그다음에 복부에 왕뜸을 뜨면 이 복부의 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이 복부 비만에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왕뜸 요법이나 뜸 요법을 하면 도움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약침, 수승화강 약침을 맞아서 그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이 복부에다가 지방분해 침을 놓는다거나 또 산삼 약침이라 그래서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약침이 있습니다. 그런 약침을 좀 이용을 하시면 복부 비만이나 어떤 전체적인 갱년기 비만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한의학적으로 그 갱년기와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건강한 의사는 방송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